피해게임 3. 오늘은 바로 갓동민, 동민이 형의 위대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위대함이라고 하니까 좀 간지럽긴 하다. 여튼 그냥 피해게임 3에서도 자신의 존재감을 어김없이 발휘하고 있으면서 모두의 기대치를 충족시켜주고 있는 그런 멋진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무섭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엄청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고 뭔가 심심할만 하면은 나와가지고 하드캐리하고 오프닝 이후부터 계속해서 활약들을 보였고 딱 한 번 아쉬웠던 부분은 습격의 날에 그 낙원을 지키지 못한 그 부분이 사실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오히려 그렇게 됨으로써 전체적인 극의 재미는 더 재밌어졌어요. 동민이 형의 원사이드 경기가 될 것 같았던 이 전반적인 무게의 추가 다시 팽팽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이루어졌던 팀미션 게임 예측 승패 이 경기에서 그냥 단연컨대 자네팀이 하드캐리를 하죠.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자네팀의 하드캐리가 아니에요. 동민이 형의 하드캐리였어요. 사실 1등은 일찌감치 결정이 됐죠. 2라운드 때 동민이 형의 예측, 또 다른 레전드 장면을 만들게 되죠. 그 부분 보셨던 분들은 다 알겠지만 정확하게 낙원팀의 카드 3장, 0카드, 16카드, 100카드까지 맞춘 것 플러스 아마 더블 찬스도 쓸 것이다. 모두 예측을 해서 거기에 맞춤 전략으로 잡아내는 그 부분. 와, 경기를 어떻게 이렇게 압도적으로 완벽하게 자기 것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런 레전드 장면이 됐죠. 너무 막강해요. 일단은 팀이 잔해로 쫓겨났기는 했지만 팀의 부분이 아니라 동민이 형의 능력치로 매번 데스매치 가도 매번 데스매치에서 살아서 결승 갈 것 같은 그런 아우라가 있어요. 말 그대로 서바이벌의 최강자의 느낌이에요. 개인적인 능력치만으로도 이미 막강 포스고 끝판왕 같은 느낌인데,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동민이 형의 진짜 무서운 부분, 눈으로 딱 봐서 알 수 있는 부분이라기보다는 한 커플 좀 밑으로 깔려져 있는 진짜 무서운 능력치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다른 플레이어들이랑 비교해도 모든 능력치가 1티어예요. 그나마 수학적인 부분으로서의 열세적인 부분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던 부분은 이미 지니어스 때, 이미 10년 전에 증명을 했습니다. 카이스트, 멘사 다 깨졌잖아요. 거의 모든 스탯이 지금 끝점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 게임에 필요한 본질적인 스탯에서의 이 만렙보다 이 큰 그림 안에서의 능력치가 가장 뛰어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단순히 동민이 형이 정치를 잘한다, 자기 유리한 쪽으로 그렇게 잘 끌고 갈까, 근데 그 부분을 조금 오늘은 더 들어가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 해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수리공. 리더십을 갖고 있는 것은 능력치에 따라서 비례될 수 있죠. 특히나 이런 서바이벌 게임에서는 자신의 능력치가 높으면 그 집단의 리더가 될 수밖에 없어요. 동민이 형이 여기서 집단을 끌고 가는 능력치는 단순히 본인의 능력치의 리더십만으로 끌고 가는 것은 아니에요. 동민이 형의 정치력과 리더십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본인의 생존을 위한 가능성을 더 높여주는 방식으로 그걸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서바이벌이에요. 어떤 필요한 상황에 의해서 사람들이 충분히 이 우두머리를 배척할 수도 있고 처단할 수도 있어요. 충분히 배신이 가능한 구조고, 어떻게 보면은 배신의 능력 또한 여기서는 서바이벌의 스탯의 한 부분이에요. 그런 류의 지금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정치를 아무리 잘하고 사람 심리를 아무리 잘 꿰뚫어도 언제든 내가 배신을 당할 수 있는 것이 이 피해게임 3의 본질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리더의 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동시에 더 강한 경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팀으로서 봤을 땐 필요한 존재지만 언젠가는 자기가 제거돼야 될 막강한 상대라는 것을 구성원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 되면은 나부터 쳐내겠다 라는 그 원천적인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피해게임에서 형성되는 집단들의 특성입니다. 근데 동민이 형이 여기서 벌이고 있는 정치, 리더십, 이 부분은 뭐가 있냐면 그런 거를 초월해서 진짜 사람과 사람 간의 충성심을 만들어요. 즉 나에게 충성심을 바치도록 만들죠. 그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마음 저 깊은 곳에서 자연 발생되는 우러나는 정말로의 감정으로서의 충성심을 만들어버려요. 이 부분이 정말 무서운 게, 다시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동민이 형이 팀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말한 부분이 있어요. 능력치가 조금 떨어지고 이런 건 상관이 없어. 왜냐하면 이미 자신이 그런 능력치로는 만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능력치의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아. 동민이 형은 한마디로 동민이 형은 자기를 100% 배신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에게 진정한 충성심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캐릭터들을 골라서 선별해서 자기 팀원으로 만든다라는 거. 이 부분이 시작부터 동민이 형이 엄청나게 신경 썼던 부분이죠. 그 면면을 보고 지금까지 흘러가는 분위기를 보면 그 어느 팀보다 자네 팀은 원팀이에요. 이게 서바이벌 게임이 맞나 싶을 정도로 개인적인 감정, 정서 이런 것까지 포함된 정말 그냥 팀의 느낌이 본연이 다 드러나죠.
프로세스를 알고 있는 거야. 그 단계별마다의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아는 거지. 세미파이널 가기 전까지는 어쨌든 이 팀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팀의 능력치들이 뛰어나서 매번 경기에서 살아서 이겨서 올라간다 라는 측면도 물론 있겠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나를 배신하지 않게끔 만드는 거.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우리 팀 안에서 탈락자가 나올 수도 있어. 하지만 그게 내가 아니면 되는 거야. 생존 서바이벌이니까 시간이 가면 한 명씩 떨어질 수밖에 는 없는 거고, 결국은 그 살아남는 사람들의 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될 때까지, 그때까지는 내가 무조건적인 조건으로 살아나가야 된다. 처음부터 이 팀을 구성하고 자신의 팀을 이끌어 가는데 적용을 하는 거죠. 머리로만 계산해서 사람의 심리와 감정을 컨트롤한다라고까지는 생각이 안 돼요. 왜냐면 그런다라고 한다면 여기 그 순간에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어리숙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다 느껴질 거예요. 그게 느껴지는 순간 거기에 동화되지 않죠. 반발심이 생기고 경계를 하게 되는데, 아마 그거는 진심으로 동민이 형이 매 순간 임할 거예요. 그 실질적으로 습격에 날 때 패배를 하고 데스매치를 가야 될 탈락 후보자가 여기서 결정이 돼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지고 자기가 데스매치를 가겠다라고 딱 던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런 포인트들. 이런 것들이 진심이기 때문에 먹히는, 그래서 발현되는 어떤 결과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 대단한 거거든요. 이거를 머리로 계산해서 의도를 가지고 딱 하면 안 먹히는데, 이거를 진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버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본인의 생존율을 점점 높이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떻습니까? 다른 팀 같았으면 대장님 다녀오시죠. 대장님의 능력이 가장 뛰어나니까 뭐 대장님께서 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겨서 돌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이러면서 보내드리는 게 맞는데, 여기 구성원들은 그걸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아니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자네 팀에 동민이 형이 없는 그림은 아직까지는, 왜냐면 지금은 계속 이 팀이 필요하니까, 어느 시점까지는 이 팀이 나의 생존과 이 꼴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팀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명분을 찾잖아요. 아니요. 대장님이 나갈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한 저 유리사가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자신의 명분은 지키면서 그 명분에 걸맞는 자신의 이득까지를 자연적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아도 미리 세팅을 해놓고 그렇게 여기에 진심을 담아서 한 덕분에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수리검.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죠. 이번 8화에도 보면은 팀에서 탈락 후보자가 나와서 데스매치를 가야 되는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서로 나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마 우선순위로 그렇게 돼 있어요. 이 팀의 구성원들의 특성상 탈락 후보자가 나와도 그건 절대 동민이 형이 될 수 없는 구조가 돼버린 거예요. 이 팀에서. 그러니까 다른 팀과 바로 대비해서 그 장면을 보여주잖아요. 똑같이 탈락 후보자가 나와야 되는 상황에서 네가 가야 되니 내가 가야 되는, 니넨 뭘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게 정상적인 그림이라고 사실 이 서바이벌 게임에서. 근데 자네 팀에서의 모습은 어디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어떤 희생정신, 아름다운 유대, 뭐 이런 것들이 여기서 나와버린다니까. 시윤이 그 순간에 자기가 가겠다라고 하는 거, 그 면밀히 보면은 시윤이 만약에 이 팀이 아니라 다른 팀에서 똑같은 조건에서 플레이하고 그런 걸 했다라고 자기가 그렇게 자발적으로 간다고 했을까요? 저는 결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이 계속 반복될 거예요. 이 팀은 결승이나 가서 나중에 1대1로 장동민과 마주하는 구조가 아닌 이상, 근데 그 순간조차도 이 마음속에 상대방에 대한 리스펙과 애정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그 전투력이 본연에 발휘되는 게 그게 쉽지가 않아요. 사람이 감정이라는 게 생각대로 되지 않거든요. 거기까지도 이거는 그려질 수 있는 그림이에요. 아마 여기서 똑같은 상황이 또 발생이 되면 그 다음으로는 MJ가 스스로 나가겠다고 할 거예요. 구성원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이런 마음을 만들게 만드는 것, 이것이 동민이 형이 한 차원 높은 수준에서의 정치력, 심리전, 그런 리더십,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측면은 극단적으로 악어의 모습만 보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악어가 저택에 있었을 때 그 캐릭터성이랑 지금 이 자네 팀에 들어와서의 캐릭터성을 비교해보세요. 이게 같은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어요. 이 캐릭터조차도 이 집단에 들어와 보니까 동화가 되는 거야. 본인의 생존만을 생각하면서 플레이를 한다? 라는 것이 이 팀에 들어오는 순간 이미 그게 구현될 수가 없어져 버려. 왜냐면 그거에 대한 마음이 품는 순간 여기서의 생존 확률이 그만큼 떨어지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팀의 분위기와 정서가 결국은 이 안에서 누구의 생존율을 가장 높이느냐에 대한 결과값을 보면 안다라는 거죠. 심지어 자기가 나가겠다고 해도 그게 안 되잖아. 내가 갈게, 내가 잘못했어, 이번 미션 내가 갈게 해도 못 가게 될 지경이 됐다라니까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동민이 형이 무서운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유일하게 딱 한 명 있어. 내가 봤을 때 이 동민이 형 팀에 오더라도 그게 그렇게까지 찐으로 동화 안 될 인물. 몸소 자기 스스로 자기 이름 찍으면서 숙청당했던 유리사가 있잖아요. 유리사는 정말 독특한 캐릭터고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동민이 형 판대로만 다 그려져 나가면 재미없잖아. 그래서 이번에 유리사를 꼬드겨서 첩자로 쓰고 있는 이 부분도 좀 기대가 돼요. 이게 아마 동민이 형이 생각하는 것처럼만 흘러가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유리사기 때문에. 유리사 정도라면 뭔가 언젠가 마음 먹고 동민이 형 뒤통수를 제대로 한번 칠 수 있지 않을까. 네. 아 그래 유리사가 이거 동민이 형 뒤통수 한번 치는 것도 보고 싶기는 하다.